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 그 중에서도 특히 회사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천경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하셨다고 들었는데 학교로 돌아오셔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로펌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다가 학교로 오기는 했지만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저희 때는 법대 학부였으니까요. 대학 다닐 때부터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 학자로서의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다만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실무하고 이론을 이렇게 겸비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사법시험을 응시했는데 좀 생각보다 빨리 잘 돼서 그 실무를 결국 가게 되긴 했는데요. 그 로펌에 가기 전에 석사과정 마치고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과정도 수료까지 하고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젠가는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10년째 되던 해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고요. 어떻게 보면 10년간의 그 현장 필드 리서치를 거쳐서 원래 생각했던 길로 돌아왔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와 연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르죠.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변호사는 바쁘고 돈은 조금 더 잘 벌고 교수는 조금 덜 바쁘고 대신에 돈은 조금 덜 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맞는 것 같진 않고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일거리 없으면 없는 거고 잘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교수들도 또는 학자들도 굉장히 또 다양한 일에 분주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차이점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뢰인,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는 회사겠지만요.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것,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교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자기가 궁금한 걸 연구하고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는 그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교수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물론 교수들도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런 경우에조차도 구체적으로 하우에 해당하는 부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자유 내지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자의 길을 걸으시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실무를 한 10년 넘게 하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갖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갖는 좀 부족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법학 연구자로서 이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연구 산출물을 내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법 체계 전체에 대한 상당히 탄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비교법적, 즉 통시적, 공시적으로 상당한 견문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려면은 외국어 능력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독일어, 불어, 일본어 등에 대해서도 꽤 정통해야 할 것이고요. 또 연구 방법론에 해당하는 그런 학문 분야에 대해서도 정통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제가 공부하는 이 상법, 그 중에서도 회사법이나 금융법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어떤 계량적인 방법론, 예컨대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것에
익숙해지면 좋겠죠. 실제로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주요 서구 선진국의 회사법, 금융법 문헌들은 이제 경제학이나 통계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드물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언뜻 생각한 것만 해도 법체계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이해,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그 다음에 각종 방법론으로서의 여러 인접 학문의 숙달이랄까 공부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법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과 어떤 제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감각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비교적 잘 갖췄다고 생각하고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것도 그냥 읽고 활용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인접사회학 그 부분이 이제 스스로는 항상 부족함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외국어 중에서는 대륙법 쪽의 그 독일어나 불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 독일어는 대학원 때는 좀 했는데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계속 마음에 빚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기본 소양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실무에서 있으면서 얻었던 것만큼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는 좀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법을 연구하고 계신데요. 상법에 대해 처음에는 사실 어렵게 느끼는 로스쿨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상법 분야의 매력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상법이라는 말 자체의 외연도 매우 넓고 좀 불분명하죠. 예컨대 영어에서 커머셜 로라고 하면은 우리 상법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마 영어로 커머셜 로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주로 민법일 겁니다. 민법 중에서 상거래에 관한 것들, 단순히 이제 상법 총칙 상행위 편의 특칙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민법상의 많은 법리들 그리고 도산법에 관련된 법리들 이런 것들을 커머셜 로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법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상법이라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의 특칙으로서의 상충상행위하고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그리고 인접된 자본시장법, 금융규제법 등등을 포함하죠. 그래서 그 상법이란 말의 외연도 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법 이쪽을 놓고 보면 변화무쌍하죠. 제일 변화무쌍하고 현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의 경제면에 나는 많은 기사들 그리고 벌어지는 많은 이벤트들이 다 법적인 분석과 평가를 기다리는 쟁점들입니다. 당장 어제 뉴스를 보면은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상장을 했을까? 왜 쿠팡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상장을 했을까? 그러면 이런 현상이 가지는 제도적인 함의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한 몇 달 전에 시끄러웠던 한진칼과 그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른바 강성부 펀드와 그 대한항공 일가 사이의 분쟁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과연 기존 주주의 경영권이란 것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제3자 배정의 적법성은 어디까지인가? 국가가 산업은행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 어떤 조건 하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문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쟁점이기도 하고 이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의 어떤 중립적이면서도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쟁점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의 접점이 크고 또 변화무쌍하고 늘 새로운 쟁점이 등장한다는 점, 이런 점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상법에 흥미가 있거나 상법을 연구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열심히 배워두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요, 예를 들어 저는 학부 때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까지만 해도 상법에는 별 관심 없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말하자면 실제 문제의식을 가질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오히려 뭐 저는 그때는 헌법이 좋았고, 이렇게 그 정의와 공정과 평등과 자유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헌법이 좋았고, 나중에 그것을 뭔가 조금 더 가시적이고 텐저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던 법경제학 좋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굉장히 구체적인 문맥에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아주 그 정교한 문제로 환원시키는 민법,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면 고시 잡지에 모범답안이라는 거 합격생들이 쓰는 거 있는데 거기에는 헌법을 썼고요. 연수원 들어가서도 헌법학회라는 데 들어가서 논문도 쓰고, 그러다가 그 석사 과정은 민법으로 했습니다. 민법으로 석사학위를 썼고요. 그러니까 상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변호사 일을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억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결국은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소양을 쌓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계기로 어떤 특정한 법 분야에, 그게 회사법이 됐든 자본시장법이 됐든 지적재산권법이 됐든 세법이 됐든 강제집행법이 됐든 관심을 가질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자기 연구 주제로까지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몇 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상법을 또는 회사법을 잘 하려면 일단 현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실제 경제계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끝없이 책으로만 침잠하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는 상법이 안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현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나 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면 그런 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재무나 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학부 때 상경계열 전공한 사람들만 상법을 잘할 수 있고 더 좋아할 수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부 때 전공 자체가 그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상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관심이 있다면 회계나 재무에 대한 기초 지식들은 한 3학점 내지 한 6학점 분량의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덧붙여서 이 회사법 쪽을 잘하고자 한다면, 특히 연구자로서 공부하고자 한다면 영어는 필수적이고요. 일본어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도 회사법과 상법 쪽이 굉장히 현실과 맞물려 있는 면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노력이 있으실까요? 계속 노력해야 되죠. 지금 오늘 이 촬영하는 날이 설날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요. 연휴 기간 내내 각종 교정 작업들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3인공조 회사법 교과서 한 1000페이지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출간을 앞두고 있는 민법주의 법인편, 그것도 한 250페이지쯤 되고요. 주석상법에서 제가 집필한 외국회사편하고 벌칙편, 그것도 한 2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것들 보면서 법 바뀐 것들, 또 판례 새로 등장한 것들 쭉 찾아봐야 했습니다.
숙명인 것 같아요. 그 법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숙명이죠. 계속 바뀌는 그 법들, 또 진행되는 논의들, 그 현안들, 그리고 새로 나오는 판례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약간 숙명 같은 거고요. 자전거 계속 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전거를 계속 타는 게 좋은 거, 나은 거고, 힘들다고 자전거 멈추면 다시 출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법령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제 분야에서는 항상 안테나를 켜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판례도 뭐 1년에 한 이틀 정도는 날을 잡아서, 보통 한 10월 정도에 날을 잡아서 그 한 해 동안 나왔던 상법 판례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서, 저 아직까지는 전수를 읽어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11월에 제가 가이우스 최신 판례 특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에 있다 보니까 각종 법 개정에 참여할 기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데는 개정하는 작업에 좀 관여를 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 동료 법조인들이나 또 선후배 법조인들,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특히 관심사를 공유하는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서로 물어보고 의견도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변화하는 법 또는 변화해야 하는 법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쫓아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